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뒷주머니를 챙기는 K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주계의 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유부녀들 비자금 현황, 마통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무실 유부녀랑 친해서 여자들 비밀 이야기를 죄다 듣는데 듣다 보면 진짜 퐁퐁이들 한심해 뒤질 지경이다. 1위 6억 50대 초반 아줌마, 2위 2억 5천 50대 중반 아줌마, 3위 1억 5천 40대 중반 아줌마. 그 외 대부분 5천에서 1억 사이 뒷주머니를 차고 있다. 우리 회사가 20년 전부터 여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뽑혀서 여직원들 근속 연수가 엄청난데 진짜 한 명도 안 빼고 뒷주머니 차고 있더라. 여직원 결혼한다 하면 다들 몰려와서 뒷주머니 차는 요령을 가르치고 혼수 비용 빼고 싹 빼돌려 놓으라고 훈수질을 한다. 예비 신랑은 집장만 한다고 부모 노후 자금 다 땡겨오고 대출 풀로 받는 동안 여자들은 나중에 대출이자 낼지언정 지 돈은 절대 안 내더라. 그렇게 시작부터 최소 몇천씩 빼돌려 놓고 결혼을 시작하니 퐁퐁이는 대출을 갚다 용돈 2, 30만 원 받고 허리띠 졸라맬 동안 한 년은 비밀통장 만들어 놓고 친정에 퍼주고 짝통이라고 뻥치고 명품백 지르고 다닌다. 마통, 방갈 도축만 걱정하는데 진짜 문제는 한여들이 도축 전에 이미 엄청난 재산을 뒤로 빼돌려서 실제로는 방갈이 아니라 3대 7 수준으로 뜯긴다는 거다. 진짜 유부녀들 비자금 싹 털어보면 유부남 90%는 뒷목 잡고 쓰러질 거다. 한여에게 퐁퐁이는 가족이 아니라 털어먹어야 할 대상일 뿐 퐁퐁이 혼자 우리 가족은 하나다. 이지랄 하면서 망상 속에 살고 있을 뿐 크크크라는 글입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댓글 좀 보겠습니다. 목욕탕에 왜 수건이 다 없어지는지, 공공으로 쓰는 다이슨을 왜 훔쳐가는지 이해가 된다. 이 다이슨 이야기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강남의 모 아파트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남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건이 늘죠. 그래서 남탕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규제가 없습니다만은 여탕 같은 경우는 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규제를 하죠.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수건이 죄다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K녀들 중에서는 도벽이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남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건이 늘어나는데 여자들은 오히려 수건이 없어져. 그만큼 도벽이 있는 여자들이 많고 도덕 불감증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다른 댓글. 뒷주머니 돌이냐? 저도 제가 보니까 이 의견을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네이밍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뒷주머니론. 또 다른 댓글. 퐁퐁이가 와이프랑 이혼할 때 와이프 재산조사 신청을 하긴 하더라. 법원을 통해 가지고 조회가 가능해요. 웬만한 거는 다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현금으로 빼돌리면 찾기 힘들대요. 가령 현금으로 빼돌려 가지고 친구라든가 친정으로 현금으로 전달해버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통장 거래 내역에도 남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라든가 빗썸, 국내 거래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거를 법원을 통해 가지고 잔고 조회는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가령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든가 보유한다든가 아니면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갑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이렇게 이제 빼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YTN에 소개된 실제 사연 한번 보시죠. 연애 시절부터 A씨의 월급과 재산을 알고 싶어 하던 B씨는 혼인을 하자 돈 관리를 명목으로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져갔다. 부동산과 자동차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A씨는 월 30만 원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 자, 연애 때부터 이제 도축 견적을 낸 거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경제권을 가져오고 명의까지도 줬어요. 더군다나 용돈도 30만 원. 이런 천하의 퐁퐁이가 있나? 퐁퐁이는요, 이 뭐랄까 안타까워하면 안 돼. 퐁퐁이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문화를 만드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야단을 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망가지는 겁니다. 남자들도 좀 똑똑해져야 된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 아니 어떻게 30만 원도 어이가 없는데 명의까지 다 넘겼다? 부동산 자동차? 천하의 퐁퐁입니다. 자, 이어서 A씨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면 B씨는 되려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다. 이후 A씨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음에도 B씨는 이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원래 재산이 남자 거야. 남자 건데 자기가 명의를 넘겨가지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됐나 보죠. 그리고 나서 공동명의를 요구하니까 유자가 알바노 한 거예요. 알바노. 이어서 그러다가 A씨가 이혼을 결심한 순간이 찾아왔다. B씨에게 월급이 올라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한 것. 이 일로 이들은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별거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전처가 자신 몰래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금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과연 다시 재산 분할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별거한 지 2년입니다. 중요한 거는 별거가 기준이 아니고 밑에 나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 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채척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별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협의 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 이게 2년이 안 지났으면 이 퐁퐁이 형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났으면 안 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도 2년이 지난 후 알게 된 은닉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협의 이혼 신고일 혹은 재판상 이혼 확정일입니다. 이건 도축업자한테 너무 유리하죠. 자, 이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대부분은 남자가 재산이 많으니까 도축은 여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겠죠.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이다 보니까 법률이라든가 판례가 이상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2년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기한을 없애야지. 나쁜 짓 한 건데 무슨 2년이야. 평생 리미트로 해야지. 참으로 어이없는 법이다. 어이없는 판례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원 등을 통해 가지고 은닉 재산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도축의 가능성이 보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으로 빼돌리면 이거 힘들어요. 입증이 힘들어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도 해외 거래소로 빼거나 코인 지갑으로 빼돌리면 이거 입증하기 힘듭니다. 이런 거는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본인이 도축 당한 것 같다고 하면 이거를 응용을 또 잘하시면 덜 도축을 당하실 거겠죠. 이런 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길 아까 글에 달렸던 댓글 한번 볼게요. 원래 글을 작성하신 분이 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한여들이 가소비에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한여들이라고 죄다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겠냐. 대충 절반은 진짜로 없고 나머지 절반은 있는데 없다고 구라를 치고 뒷주머니를 찬 거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뒷주머니 차는 여자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1996년 그때만 하더라도 IMF 전이잖아요. 그때도 혼수 3천이었어요. 이자. 통계 자료로 보면. 신문기사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2011년쯤인가 여가부에서 조사했을 때도 이자는 3천 나왔어요. 남자는 많이 올랐고 지금도 보면 혼수 3천인 이자들 많죠. 더군다나 30년 전쯤에 IMF 전 그 16년 때는 그때는 결혼하는 나이가 이자들이 보통 25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일찍 했을 때도 3천. 지금은 결혼도 늦게 하는데 또 3천. 즉 원래 돈이 없는 애도 있지만 흥청망청 써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빼돌린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요. 고무줄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고무줄 케이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나면 서로 오픈하잖아요. 오픈했을 때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5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좀 실망하면 오빠 나 사실 뭐 한 3천 정도는 더 동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케이스가 은근히 나오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이런 거 아닌가. 원래 본인 돈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있는데 뭐 요즘 대한민국 K녀들 3천 5천이라도 결혼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딜을 치는 거죠. 일단 5천 지르고 오빠가 시렌티를 내니까 그러면 내가 3천 더 준비해 올게. 원래 있는 돈은 1억 이상인데 이런 고무줄 케이스가 은근히 등장하는 게 이분 말씀처럼 뒷주머니를 찬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적지 않게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그렇게 시작부터 최소 몇 천을 빼돌려 놓고
결혼 생활하면서 경제권을 쥐고 이리저리 계속 빼돌리는 거지. 그러다가 때가 됐다 싶으면 뒷주머니 플러스 방갈로 마무리. 퐁퐁 부인은 뒷주머니와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 놓고 자식들도 가스라이팅 잘 해놓고 재산도 70% 땡겨온 데다가 이제 ATM기 노릇도 못하는 삼식이 퐁퐁이까지 날려버리고 새 남친 만들어서 퐁퐁이가 벌어온 돈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주장이십니다. 뭐 대부분은 아니겠죠 설마. 근데 적지 않은 경우는 저는 있다고 봐요. 비율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요, 경제권을 유지한테 주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국내 결혼의 경우에는 지금 이혼율이 40%를 넘어서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한국의 이혼 제도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너무 유리하고 남자에게 너무 불리해요. 오히려 이혼을 조장하는 법률입니다. 기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합니다. 여성 잡지들에 보면요, 이런 도축에 관련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요초 커뮤니티, 맘카페에 보면 이런 정보들 쏟아집니다. 남초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오히려 요초들은 이런 거 빠삭하다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경제권 주면 안 됩니다. 또 이러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이 경제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결혼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들을 관찰하다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확실히 국제결혼 부부들이 남자들이 주도해요. 와이프들 같은 경우도 해인여들처럼 무리하게 경제권을 넘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제결혼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한국 남자분들 제발 국제결혼이든 국내 결혼이든 경제권을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마라. 경제권을 넘겨주는 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